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A라는 게 지금 이렇게 X로 나와 있죠?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 맞춰야 된다는 거 쌤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B는 여기 X라고 돼 있죠? 마침 X네. 편안하게 보자. 그러면 좀 더 편안하게 보기 위해서 쌤이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A의 어떤 그 범위라고 할게요. B의 범위는 이렇게 미지수로 되어 있네요. 이 두 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두 개가 서로 만나지 않는 상황에서 A가 될 수 있는 정수 최대 값을 구해주세요. 만나지 않게 하겠다. 이미 나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표시를 해야 되는 건 기본 중에 기본.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이 A라는 녀석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자, 왼쪽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왼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겹치는 게 없으려면 A는 적어도 이쪽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요. 등호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등호가 있는 상황이라서 절대로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둘 다 등호가 있어서 A가 마이너스 2가 되게 되면 결국 마이너스 2도 포함 겹치는 게 마이너스 2가 되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되는 걸로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A는요.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할 건데요.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정답을 마무리해 주시고 A가 될 수 있는 정수 최대값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누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3이 그나마 최대 정수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전체 집합이 A부터 F까지 지금 나열이 되어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런 그림에서 우리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 좀 더 편안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자, A의 여에 교집합의 B의 여가 지금 D라는 원소로 있는데 솔직히 A 여라 아니면 B의 여를 뭐 어떻게 표현하기가 너무 좀 불편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여집합으로 싹 다 묶겠습니다. 그렇다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해석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볼까요? 뭐 그리는데 오래 걸리진 않을 거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그려봅시다. 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요. B도 마찬가지로 존재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교집합부터 건드려라 라고 했는데 얘는 교집합을 물어봤네. 그러면 한번 하나씩 차근차근 할게요. A와 B의 여집합. 그럼 이 바깥쪽을 얘기하는구나. 자, A 빼기 B는 여기죠? B 빼기 A는 여기죠? 그러면 교집합은 결국 없는 거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뭐가 있을까요? A 없죠? B, C, D, E, F. F도 없네. 결국 A 교 B는 A, F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요. 굉장히 쉽게 푸는 방법이 있기도 하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벤 다이어그램으로 색칠한 부분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이 지금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 부분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보게 되면요. 지금 거의 마지막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 항상 마지막에 한 걸 조금 집중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지막에 합집합한 게 고작 하나죠. 마지막에 합집합을 했다는 얘기는요. A라는 집합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색칠한 거 보이시나요? A라는 걸 전부 가지고 있진 않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1번은 보자마자 우리가 틀리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마지막에 교집합하는 거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부분집합이다. 자,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A하고 교집합을 했기 때문에 A의 조각을 의미한다 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겹친다는 건 A도 갖고 있고 지금 이 부분도 갖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제 공통적인 부분이라 A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림을 봤더니 A의 조각 부분인 거는 맞잖아요. 그러면 일단 보류합시다. 자, 3번 보겠습니다.
B하고 지금 교집합을 했기 때문에 B라는 놈의 부분집합이 이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두 개 색칠한 건 B의 부분집합이 맞지만 여기가 아니잖아. 맞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3번도 아웃이 된다. 좀 더 빨리 풀 수 있죠? 자, 4번 볼까요?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이어야 돼요. 자, A의 여집합은 색칠도 안 했는데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4번도 틀리게 되겠고,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니까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야 돼요. 자, B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말하기에는 여기 부분도 색칠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틀리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쌤이 직접적으로 다 했나요? 절대 아니죠.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한 놈이 뭔지를 가지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조금 우리 쌤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에 무엇을 했는지 한번 판단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합집합을 할 때는 반드시 요 놈은 전부 색칠하고 있어야 됩니다. 합집합을 했으니까. 교집합을 마지막에 했다는 건 요 놈의 조각에서 색칠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틀린 요 놈과 요 놈과 요 놈은요. 자, 지금 요 놈은 B의 부분집합이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기 때문에 다 틀린 게 된다. 그럼 직접적으로 확인해 볼까요? 자, B하고 지금 C를 합집합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합집합을 했나봐. 자, 근데 A하고 겹치는 거니까 정확하게 이 부분이 지금 겹치잖아.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A라는 지금 원소가 하나, 둘, 세 개. B는 하나, 둘. B 빼기 A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작은 거에서 뺐다는 얘기죠. B를 누가? A가 잡아먹고 있구나. 그럼 뭐라고 해석한다? A라는 원소는요, 반드시 B 요소를 다 갖고 있어야 된다. 자, 지금 B가 3하고 요 미지수가 있는데요. 일단 3은 갖고 있어야 돼요. 누가? A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진짜 치사하죠. 요게 3일 수도 있고 요게 3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조건 나눠서 가져가셔야겠네요. 자, 만약에 요놈이 3이다.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A는 뭐다? 0이다로 판단할 겁니다. 자, 그럼 0을 한번 넣어볼까요? 0을 넣어보면 마3이 되겠고요. 얘 1이 되겠고요. 0 넣으면은 3하고 2가 되겠네요. 자, 한번 볼까요? 자, A라는 원소가 이 3을 다 갖고 있나요?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 조건은 틀리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어떤 조건을 가져가야 되냐? 이제는 A 플러스 1 이놈이 3이라는 걸로 해석을 하신다면은 뭐 확인할 필요 없겠죠? 경우에서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A는 2가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까요? 자, 뭐 할 게 참 많죠. 근데 선생님이 요거를 좀 해석하고 싶다. 연산에서 좀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께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뭐냐면요, 솔직히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A 교비가 뭔지 아시나요? 절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 이거 아시나요? 이게 뭘까요? 공집합이다라고 쉽게 말할 수가 있죠.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시나요? A라는 알파벳이 똑같으니까 우리가 합집합을 하든 교집합을 하든 뭔가 비스무리하게 해석이 가능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다. 그런데 지금 쌤이 여러분들께 질문했던 A 교비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 이유는 A와 B가 어떻게 생긴 줄 알고. 맞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연산법칙을 좀 이용을 하셔야 돼요. 자, 연산법칙의 첫 번째 스텝 1. 자, 빼기가 있으면 교회 여자로 만들어준다. 다시 빼기가 있으면 교회 여자로 만든다. 그러면 앞쪽에 이제 B가 있었는데요. 자, 교해 주시고 A의 B에 대해서 뭘 한다? 여집합을 한다. 자, 두 번째 스텝 전체 여집합이 있다면 전부 다 분배를 해준다. 이렇게. 그러면 B 교에 대해서 해주시고요. 자, A의 여집합 해주시고 반대죠? 합집합 B의 여집합을 해준다. 자, 세 번째 문자가 다르면
우리가 바깥쪽에 있는 녀석을 여러분들 분배 법칙 아시죠? 하나씩 해주면서 다 풀어줍니다. 자, 가볼까요? 자, 첫 번째 B, 교, A, 열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 교, B, 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요 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쩔 수 없지만 얘 알 수 있잖아. 문자가 똑같으니까. B와 B의 여가 겹치는 거는 공집합이죠? 없습니다. 그러면 공집합과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합집합을 해보면 큰 게 나오죠? 결국에는 B의 교집합 A 여집합이라는 건데 교의 여자 그대로 보이시죠? 아, B 빼기 A구나 라고 연산이 간단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한마디로 B 빼기 A가 뭐란 얘기죠? 공집합이란 얘기는 뭔 뜻인가요?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 B가 A보다 이렇게 작은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신다면 정답이 바로 1번이라 나오겠지만 할 수 없는 거니까 얘는 맞는 말이 되겠다 라고 할 수 있겠고, 자, 그렇다면 교집합을 한다, 작은 거 쓴다, 작은 게 B죠? 그러니까 얘도 맞는 말이 되고요. 합집합은 큰 거 쓴다, A 썼죠? 얘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A에서 B를 뺐죠? 에휴, 큰 거에서 작은 거 뺐는데 공집합은 안 나오겠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7 이하의 자연수라고 되어 있죠? 1부터 7까지다. 자, 지금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현재 B도 존재하고 있네요. 자, X에 대한 이제 힌트가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아까 비슷한 거 풀었죠? 합집합을 했는데 X가 나왔다는 얘기는요. X가 저 A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B의 여집합과 교집합했는데 X가 나왔다는 얘기는요. X가 좀 더 작다. 즉 한마디로 이렇게 B가 여가 좀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X의 개수니까요. X는 이제 B의 여집합. 뭘까요? 자, 4, 5, 6을 제외한 나머지 적어볼까요? 자, 뭐 적을까요? 1, 2, 3. 한 7을 적어주시고요. A는요, 1, 7을 반드시 갖고 있는 X를 찾아준다. 1과 7은 운명이 결정이 됐으니까 2하고 3은 운명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의 제곱 몇 개? 4개가 정답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전체 집합이 실수가 되어 있고요. 자, A는 3차 방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는 것처럼 이렇게 X로 묶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다 해주시고요. 1, 2에 둘 다 마이너스니까 X 하시고 X 마이너스 1 하고 X 마이너스 2를 하고 0이다.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집합의 원소는요 0하고 1하고 2로 지금 해석이 되겠네요. 자, B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B는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대로 두실 수밖에 없죠? A를 모르니까. 자, 그러면 A 빼기 B를 했는데 0하고 1이 나왔다는 거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되겠죠? 0하고 1은 누구 거? A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0하고 1은 누구는 되면 안 된다? B 거는 되면 안 된다. B 거는 이제 나오면 안 되니까. 맞죠? B를 제거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해석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자, 지금 어쨌든 0하고 1은 A 거. A 거 맞잖아. 맞죠?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지금 0하고 1밖에 안 났다는 거는 요 2라는 녀석은 누구 거? B였단 거죠. 아, 여기다 2를 넣으면 A가 나온다는 얘기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다. 자, 2를 넣어볼까요? 4에다가 2를 더하면 6인데요. A를 더했더니 0이다. 그러면 A는 누구다? 마이너스 6이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A가 마이너스 6을 그대로 넣게 되면은 B라는 놈은 X제곱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은 0인데요. 2하고 3의 마이너스니까 B라는 녀석의 원소는 2하고 마이너스 3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에서 자, B 빼기 A를 한다는 얘기는 2하고 마이너스 3을 가지고 자, 0, 1, 2가 겹치는 걸 제외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2만 제거해 주신다면 마이너스 3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야,
굉장히 길죠. 자, 일단은 전체 집합이 자연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부분 집합 A는 원소 개수가 정확하게 4개라고 되어 있고요. 그 4개의 원소의 합은 21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엄청나게 중요한 힌트를 알려준 거죠. 자, 그렇다면요. 선생님이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A라는 집합의 원소가 뭐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A하고 B를 교집합을 했더니 4가 6이 있다는 건 엄청난 힌트죠. A라는 녀석이 4고 6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맞죠? 그런데 이제 뒤쪽에 알아 몰라. 모르니까 그냥 A, B라고 표현할게요. 아니, 문자를 하나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A의 원소 4개를 전부 더하면 21이 된다고 했는데 4하고 6은 이미 있기 때문에 10을 빼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 두 마리를 더했을 때는 11이 돼야 된다는 걸 통해 하나를 A라고 한다면 하나는 11-A라고 한번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편하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B라는 녀석은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마찬가지로 4와 6을 갖고 있는 거는 당연한 얘기죠. 자,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똑같은 이제 A, B라고 한번 가정을 했을 때 이 X라는 건 요 놈들을 의미한다고 했을 때 어떤 K를 더한 걸 하자. 그러니까 K 플러스 4라고 해주시고요. K 플러스 6이라고 해주시고요. A 플러스 K라고 해주시고요. 11-A 플러스 K라고 해주자 이런 말이죠. 쌤이 이제 예상하고는 자, 그랬을 때 합집합을 했을 때 모든 원소합이 이제 40이 된다는 개념을 통해서 뭔가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지금 A하고 B가 갖고 있는 원소는 확실한 건 4하고 6이 겹쳤기 때문에 합집합을 한 상태에서 더하게 되면은 4하고 6은 그냥 합쳐서 10이라고 해준다면은 결국 남는 거는 몇인가요? 30 정도가 남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건 나머지 애들을 더했을 때 30이 되게 만들어 주세요. 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미지수가 너무 많죠. 여기 너무 많지 않나요? 근데 지금 요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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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이런 생각을 쌤은 좀 해봤을 것 같아요. 자, 어차피 겹치는 게 4하고 6밖에 없어요. 근데 합집합을 다 더했을 때 40이 된다는 건 이런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더합니다. 아시겠나요?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그냥 싹 다 더해요. 4개 더하고 4개 더합시다. 거기서 합집합이라는 개념이라는 거는 겹치는 건 사실은 이렇게 8개 더하면 4하고 6과 4하고 6을 2번 더하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4하고 6을 한 번만 빼주면 합집합이라는 개념의 모든 원소의 합이라는 개념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4, 6하고 이게 1, 3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4, 6이 있는데 1, 3하고 겹치면 안 됩니다. 교집합이 4, 6밖에 되지 않을 테니까 하는 겹치지 않는 걸로 할게요. 2하고 5로 할까요? 자, 그러면 그런 거죠. 자, 지금 합집합을 한번 쌤이 적어볼게요. 그러면 4, 6은 겹치고요. 1, 3, 그 다음에 색깔로 좀 구분하겠습니다. 2, 5. 자, 이놈을 다 더한 게 과연 뭔 뜻일까요? 이거랑 싹 다 더한 다음에 4, 6은 한 번만 빼주면 요거 합이랑 똑같다는 개념이죠. 그런 개념으로 푼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난 거 아닌가요? 끝난 거죠. A 집합의 원소의 합이 21이죠. 그럼 21 일단 더했고, 맞죠? 그 다음에 B라는 녀석은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어쨌든 미지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싹 다 더해줄까요? 더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사라지고 그 다음에 K가 하나 둘 셋 4개니까 일단 4K는 확보가 됐고요. 숫자로 말하면 10에다가 11 더했으니까 21 정도 되겠네요. 네, 그럼 여기서 지금 뭘 뺀다? 4하고 6을 더한 10만 빼주면 그게
40이란 개념으로서 K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다. 이게 선생님이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하면 42가 되고요. 이거를 빼주게 되면 32가 되고요. 맞죠? 그래서 4K 플러스 32는 40이 되고 결론적으로는 4K라는 값은요 8이 되기 때문에 이로써 우리는 K는 2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2를 한번 넣어볼까요? 2를 넣어보자 이 말이죠. 자, 2를 넣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6이고요 8이고요 그 다음에 2 플러스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A에다 K에다 2를 넣게 되면 13 마이너스 A라는 녀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어려워요, 난이도. 자, 그럼 어쨌든 B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B라는 녀석은 4육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6이 있죠. 그러면 요 녀석이 4가 되거나 요 녀석이 4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4가 되면 되겠죠.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요 놈이 4라는 조건에 A를 맞는지 확인해보고 13-A가 4가 되는지로 맞는지 확인을 각각 해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A 값은 2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면 조그맣게 한번 그어볼까요? 그럼 여기는 이제 4가 되겠죠. 여기는 11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 2를 넣게 되면 2가 되겠고 이게 9가 되겠죠. 그러면 A가 2, 4, 6, 9, 9 B는요 4, 6, 8, 11입니다. 자, 겹치는 게 4, 6밖에 없죠. 맞죠? 4, 6밖에 없죠. 오케이. 그러면 요 놈이 바로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으면서 동시에 그로 인해서 나온 A 집합의 원소 요 놈이 정답이 되고 원소를 또 어떻게 하래요? 곱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4, 6에 24에다가 9, 2, 18을 마저 곱하게 되면은 8, 4, 32, 8, 16, 19가 되고요. 4가 되고요. 2가 되게 되니까 최종적인 정답은요. 432라는 정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파악할 게 진짜 많아요. 자, 교집합이 4하고 6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A도 4역 갖고 있고 B도 4역 갖고 있다. 어느 정도 미지수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포인트가 됐었던 건 뭐였냐면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얘네를 더한 거하고 얘네를 더한 거를 이어서 더한 다음에 겹치는 4, 6을 빼주면 합집합에 대한 원소의 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K를 찾아주면은 나머지는 기본적인 부분집합에 대한 문제가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A라는 집합이 나와 있고요. 자, B라는 것은요.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차피 X라는 걸 원소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하게 X는 이라고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걸 넘겨주게 되면은 1, 2라는 값은 뭐라고 할 건가요? X로 묶어주게 되면 1-M이라고 할 것이고 1-M으로 나눠주게 되면 결국에는 B가 갖고 있는 원소는 한 개밖에 되지 않겠다. 1-M분의 1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하고 B를 합집합을 했더니 A가 같다는 얘기는 A가 B라는 원소를 싹 다 가지고 있다는 개념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너무나도 쉽죠? A가 B가 갖고 있는 요 놈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는요. 얘가 -1일 수도 있죠? 첫 번째 조건 빠밤 1-M분의 1이 -1이 되는 케이스하고 빠밤 1-M분의 1이 2라는 놈이 되는 케이스 이 두 가지에서 M이 두 개가 나오겠죠. 이 두 개를 합해 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가 이렇게 분모에 있을 때는요. 이 두 마리를 위치를 바꿔주면 되게 빠르게 풀 수 있어요. 그러면 -1분의 1이라서 -1은 1-M이 되겠고 자, 양수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 M이라는 값은 2가 된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랑 위치를 바꿔주게 되면요. 2분의 1은 1-M이 되고요. 자, 넘기게 되면은 1 빼기 2분의 1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 M을 그대로 더하면요. 2분의 몇이 되나요? 2분의 5가 되겠네요.
건 뭐냐면요. 분모가 미지수가 있다는 점이 좀 수상해요. 맞죠? 왜냐면 B 자체가 공집합이어도 상관없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를 0 되게 하는 m값 하나 더 추가 1도 가능하다.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놓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2하고 1을 더하면 3인데요. 얘까지 더하면은 3 더하기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7이라는 5번이 정답이었다. 자, 이 마지막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지금 B가 공집합으로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점. 자,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자, 24에 약수라고 했으니까 자, 1도 있고요. 2, 3, 4,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8, 3, 24도 가능하네. 그 다음에 뭐 또 있을까요? 12. 절반 왔으니까 바로 24 하겠습니다. 자, 요는 원소로 이제 부분집합 만들 건데요. A는요, 6의 약수라서 1 있고요, 2 있고요, 3 있고요, 6 있고요. 자, B는 2, 4, 6, 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중요한 건요, C가 될 수 있는 놈을 찾아주세요. 이런 말이죠. 자, A 빼기 B하고 C하고 교집합했더니 3이라는 원소 고작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다를 C가 어떤 원소를 갖고 있어야 되고 어떤 원소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한번 해석해 볼게요. A 빼기 B를 먼저 해볼까요? 1, 2, 3, 6에서 2, 4, 6, 8 겹치는 거 제거해 볼게요. 2하고 6을 제거하게 되면 자, 1하고 3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거와 지금 C라는 부분이죠. C는 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C라는 원소에 대해서 C가 갖고 있는 원소는 어떤 거를 갖고 있어야 될까요? 일단 3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1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에 대한 힌트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요. 요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C하고 겹치는 부분이 이제 교집합 B를 했는데 B가 나왔대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B를 C가 다 잡아먹고 있다는 거죠. 자, 이때 B는요, 어차피 공집합이 아니니까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지만 여기서 아는 건 뭔가요? B가 갖고 있는 2, 4, 6, 8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은 너무나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운명이 결정된 게 6개나 되네요. 자, 이거는 지금 몇 개 정도 되나요? 7개죠? 그러면 7개 중에 6개나 운명이 결정됐네. 야, 진짜 운명이 결정 많이 됐다. 그럼 고작 한 개만 넣을까 말까 하니까 몇 개? 2개가 최종 정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자, 난이도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난이도 있는 문제는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어려울 뿐이지 실제적으로 해석만 잘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이 11 이하의 소수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나열해볼까요? 2가 있고요, 3이 있고요, 5가 있고요, 7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로 바로 쫙 올려버리면 되겠죠. 고작 5개밖에 없네요. 자, 그런데 2, 3, 5, 7, 11에는 원소를 가지고 부분집합이 2의 5제곱인 32개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 원소들을 전부 다 그 집합을 x라고 할 건데요. 그 x의 원소를 싹 다 합친 걸 xx다라는 거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야, 조건이 참 많죠? 뭔 놈에 이렇게 조건이 많은지.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부분집합의 원소를 다 더하는 SX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이런 겁니다. 자, 2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부분집합이 몇 개지? 블라블라. 3이라는 부분집합을 갖고 있는 거 몇 개지? 5라는 부분집합 갖고 있는 거 몇 개지? 7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거 부분집합 몇 개지? 11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부분집합 몇 개지?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모든 원소를 다 더하게 된 x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기본 개념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게 좀 짜증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일단은 A와 B는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표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엄청 중요한 거죠? A 빼기 B가 공집합이다. 그 말은 A하고 B가
U의 부분집합인데요. 지들끼리도 이렇게 부분집합의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얘기죠. 자, 지금 B 안에 A가 있다는 개념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다. 아, 그러면 이제 뭐냐? 뭐냐면 B라는 녀석이 겁나게 많은데 그 겁나게 많은 녀석을 가지고 A라는 부분집합을 또 만들 수 있다는 개념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SB와 SA를 각각 계산해서 뺐더니 한 10 정도 나왔다. 아, 이것도 뭔 이상한 헛소리냐? 뭐 이런 개념이죠. 진짜 많죠? 별거 없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냐? 자, 이런 거죠. A는 참고로 공집합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볼까요? 굉장히 따지게 많죠? 자, B의 부분집합이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한두 개인가요? 굉장히 많지 않을까요? 뭔가 퍼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봤을 때. 빗대어 봤을 때. 자, B가 될 수 있는 어쨌든 B라는 놈이 지금 누구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설정을 해보자 이런 말입니다. 그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B라는 녀석의 원소를 싹 다 더한 게 아무래도 B를 제외한 나머지를 더한 것보다 좀 더 이제 작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B라는 집합의 원소의 어떤 경우의 수를 한번 나열해 보고 싶어요. B라는 이제 집합의 원소를 좀 조건을 좀 나눠 볼게요. B집합의 원소를 더한 게 그 나머지 부분의 원소를 더한 것보다 좀 작다라는 거니까 좀 작게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소수들이 있는데요. B집합이 지금 될 수 있는 케이스를 B집합의 원소를 한 개짜리로 만들어 보고 두 개짜리로 만들어 보고 세 개짜리로 만들어 보고 조건을 한번 적어 보자 이런 말이다. 자, 한 개짜리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 개짜리는요 어떻게 한 개로 가지고 있어도 어차피 그 자체로 합이기 때문에 무조건 작을 수밖에 없어서 얘는 다 돼요. 뭐 2만 있거나 뭐 3만 있거나 아니면 또 5만 있거나 또 뭐 있을까요? 7만 있거나 아니면 뭐 11만 있거나 이거 다 되죠. B집합으로서. 자, 그러면 두 개 정도 되는 것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생각보다 몇 개 없으니까 한번 적어볼게요. 자, 2하고 3을 더하면 나머지 부분을 더한 것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2, 3을 갖고 있는 케이스 그 다음에 2, 5를 갖고 있는 케이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 7을 더하는 케이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 다음에 2하고 11은 어떨까요? 2하고 11은 좀 크니까 한번 해볼게요. 더하면 13이죠. 아무리 더해봤자 작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이제 3으로 올라올게요. 3하고 5, 8 가능하겠지. 또 3하고 7 가능하겠네. 맞죠? 3하고 7 더하면은 10이니까 작잖아. 그럼 3하고 11은 어떨까요? 14죠.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14거든요. 그럼 나머지 이렇게 더하면 딱 14잖아. 같은 거는 해당 사항 없으니까 얘는 아웃이 되겠네. 그러면 그 이상은 어떨까?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 이상을 하게 되면 다 B가 다 크지. 큰 숫자로 다시 올라가고 있으니까. 맞죠? 그러면 3개는 어떨까? 3개는 더 안 되지. 맞죠? 3개 한번 해봐요. 3개 가능하겠네. 2개짜리 끝났는데 3개 가능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10밖에 안 돼. 그럼 얘는 18이거든. 3개짜리 가능하네. 2, 3, 5. 자, 그 다음에 2를 고정하고, 그 다음에 2, 3을 고정하고, 그 다음에 7로 올려볼게요. 그러면은 2, 3을 고정하고 7로 올려버리게 되면은 5에다가 12입니다. 12. 가능하겠다. 나머지가 16이니까 가능하겠네. 그래서 2, 3, 7도 가능하겠다. 자, 그러면 2, 3, 11은 어떨까요? 2, 3, 11은 어떨까요? 2, 3, 7, 16, 12 2, 3, 11 2, 3, 11 그러면 16 그런데 넘어가 버리네. 그럼 더 이상 하면 안 되겠죠?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3, 5, 7도 안 되고 더 이상 안 되죠? 4개는 어떨까? 4개는 죽었다 깨도 안 되죠. 아무리 작은 거 해도. 그래서 얘네들이 일단은 B가 될 수 있는 후보가 되겠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어쨌든 A는 B가 가지고 있는 걸로 이제 A는 B가 갖고 있는 부분집합이고
그 다음에 각자의 원소의 합에서 뺐더니 지금 10이 나오게 세팅을 하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기에는 얘네들은 아마 각자 있으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죠. 맞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얘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겠다. 11이니까. 근데 이제 B라는 집합인데 요놈의 부분 집합이니까 뭐 1을 빼줘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한 개짜리에서는 B가 나올 수 없겠다. 자, 그러면 얘 더하면 5죠. 더하면 7이죠. 더하면 8이고 더하면 10이죠. 그러면 이것도 말이 될까요? 말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해주셔야겠네요. 참고로 공집하면 되면 안 된대요. 자, 얘 될까요? 9 안 되잖아. 얘 13. 근데 여기 3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 뭐 1, 2 있는 것도 아니고 맞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자, 그럼 얘네가 좀 후보가 되지 않을까? 자, 이거는 지금 10이죠?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지금 몇이야? 얘 몇이에요? 12잖아. 거기다 2만 빼면 되겠네? 마침 2라는 원소 갖고 있네. 부분집합 가능한 A가 되겠고 얘는 B가 되겠다. 그럼 B가 될 수 있는 건 누구? 2, 3, 7이라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난이도가 제일 어렵다고 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B가 될 수 있는 케이스를 한 개짜리로 구성되는 거, 두 개짜리로 구성되는 거, 세 개짜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이런 거를 적절하게 한번 나열하면서 찾아주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